55번 환지처분 효과. 자, 환지처분 효과도 지금 제가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환지처분 효과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교환하는데 권리는 언제 옮겨진다고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소멸은 언제 소멸된다고요?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자, 그거만 딱 잡아주세요. 자, 1번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즉 이거는 환지 부지정이죠. 부정한 토지 권리는 언제 소멸한다고요?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소멸은 다음날 그러면 안 돼요.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예, 끝날 때 소멸한다. 아침 9시에 공고에 있으면 24시면 끝나잖아요. 다음날로 안 넘어간다. 그죠? 예,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2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역권은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지역권은 안 옮겨지죠? 토지된 권리잖아요. 토지된 권리니까 옮길 수가 없잖아요. 예, 새로운 한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권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옮겨지지 않으니까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그러니까 소멸이 원칙이 아니라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 택지 개발되면 실익이 없어지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요 지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2번에다 답하신 분들 계시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예? 계시죠? 예, 그래요.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좀 약간 부족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옮겨질까요? 저당권이 소멸되면 얼마나 좋게요. 지역권만 안 옮겨지고 나머지 제한물권들은 다 옮겨집니다. 그럼 언제 옮겨져요? 옮겨지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공고 다음날 옮겨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멸한다고 나왔으니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예, 공고 다음날 환지로 옮겨진다. 그의 권리는 지역권만 빼고 나머지 제한물권들은 다 새로운 환지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는 새로운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다 옮겨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소멸한다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류지, 채비지, 보류지 참 많이 했죠. 보류지는 시행자가 다음날 취득하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 취득은 다음날인데, 그래서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이 보류지는 뭐 도로부지로 빠지는 땅도 있고 공원부지로 빠지는 땅도 있고 청사부지로 빠지는 땅도 있으면 거기에서 정한 자가 그 다음날 취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그 다음에 또 옮겨지지 않는 거 하나 있죠. 또 뭐 있습니까?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존속한다는 말은 옮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환지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는다. 자, 환지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고. 근데 많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약간 꼬았더니 뭐 틀렸어요. 자, 56번 원형지도 참 많이 했어요. 원형지 공급과 개발. 근데 답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56 원형지 공급과 개발 설명이다. 자, 원형지를 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는 자, 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자 5번째잖아요.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이용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고. 자, 원형지는 전체 개발구역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분의 1 이내에서 공급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요. 자,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자, 우리 개발자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국가 지자체를 경쟁 입찰 붙일 수 없잖아요. 공공기관을 경쟁 입찰, 지방공사를 경쟁 입찰 붙일 수 없으니까 시계약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단 민간인,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이용하는 자 선정은 그놈 민간업자들이잖아요. 학교, 대학교라든지 기업이니까. 그때는 경쟁 입찰이죠. 예,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이용하는 자는 선정은 요놈은 경쟁 입찰이에요. 근데 경쟁 입찰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두 개만 있어요. 여기는 개발자 선정을 추첨 방식으로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추첨은 이제 나중에 조성된 토지 분양할 때 그럴 때 경쟁입찰, 수의계약, 추첨 방식. 거기서 추첨은 조성된 토지를 분양할 때 추첨이 여러분들이 추첨에 의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개발자 선정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가격. 자, 원형지 공급가격은 근데 어떻게 시행자가 개발자에게 공급할 때 공급가격은 어떻게 정한다고 했어요? 그 원형지에 대한 감정가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감정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원형지 감정가격은 감정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공급가격은 정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 협의하여 정한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예, 원형지 감정가격 한다가 아니라 협의하여 정한다. 그 다음에 예, 원형지. 자, 5번은 뭐 물어본 겁니까? 매각 제한 물어본 거잖아요. 원래는 개발자는 공급받으면 예,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들어갔더니 두 개가 나왔죠. 원형지 공급받아서 공사가 끝났으면 5년, 공사 완료 공고 5년, 그리고 공급계약 체결 10년. 이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매각 제한에 안 걸리는 사람, 개발자 중에서 국가 지자체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매각 나올 때 항상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행정청인지 아닌지 그거 보고 꼭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는 예, 지자체니까 예, 매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4번입니다. 자, 체크하시고. 예,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자, 도시개발조합. 조합에 관한 설명이 있다. 예, 옳은 것은 예외규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조합.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 얼만큼의 동의 어때요?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조합 설립됐죠. 그러면 조합이 설립됐으면 이제 조합원은 누가 될 거냐? 조합원은 누가 돼요? 그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되죠. 예,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 조합원.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조합원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는 어디서? 정비법에 건물이 있는지요. 정비법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이잖아요. 토지 재개발에서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이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비법의 재개발의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은 개발자분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죠.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다.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조합원 아닙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죠. 도시개발은 택지개발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어디다 썼습니까? 예, 우리 개발조합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얼마예요?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예요?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50인 이상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두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한 표현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는 어디서 나와요? 정비법. 그죠? 정비법에서는 대의원이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개발법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렇게 대의원 설치가 필수기구, 임의기구 있으니까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조합의 회사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건 뭐 물어본 거예요? 대의원회가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지만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총회 고유결사항, 대의원에서 대행하지 못하는 총회 고유 의결사항이 있죠. 무엇은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한게임회, 그죠? 네, 정한게임회, 정한게임회 그랬죠? 정한게임회 이겁니다. 정이 뭐예요? 정관을 변경하는 것. 자, 이제 조심할 거 환입니다. 환이 뭐예요? 환지 예정지인가요? 환지계획 작성, 정관 변경, 환지계획 작성, 계가 뭐예요? 개발계획 수립 변경. 원래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하는 거지만 총회 열어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이 뭐예요? 조합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의 선임. 해가 뭐예요? 조합의 합병과 해산.
그래서 저기 해산 있잖아요. 해산은 대운회가 총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를 거친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총회 고유결사항 물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조합부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럼 조합부 시행자 처분행위 불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정심판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개발법에서는 이것도 저 시행자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해라.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정권자에게.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죠. 제한 임원의 결격 사유잖아요.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임원은 될 수 없죠.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임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거 구분해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만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지해정지. 자, 먼저 여러분 환지해정지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먼저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문제 풀 거 아니에요. 환지해정지는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죠. 어차피 이 땅 될 거니까 공사가 다 완료되기 전이라도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해주면 그 땅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즉 환지 받을 땅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그러면 환지 예정지는 누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네 땅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해도 돼라고. 예정 지정은 누가 해줘요? 시행자가 지정하죠. 근데 시행자가 반드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공사 기간이 단기란다면 굳이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개발구역 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절차라는 걸 기억합니다. 반드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는 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 지정하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환지 예정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을 통지해 주잖아요. 몇월 며칠부터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사용 시게도 됩니다라고 지정 효력 발생일을 이렇게 통지해 주면 그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환지 예정지는 존재해요. 공사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공고하죠. 그러면 시행자의 처분 공고가 있으면 공고 다음날 신청한 사람은 법률의 규정에서 환지 받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이게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니까 환지 예정지는 공고가 있는 날까지만 존재하겠네. 공고 다음날에 내 땅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이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어떤 효과가?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 수익권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사용수익권이 이전된다. 사용수익 이전된다는 얘기. 어디에서? 종전 토지에서 어디로? 환지 예정지로. 예정지로 사용수익권이 옮겨져서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사용수익권 이전. 그럼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잖아요. 사용수익권 이전된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수익권이 예정지가 지정되면 수익권이 이전돼요? 안 돼요? 수익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내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아직은 나무 땅인데 어차피 네 땅 될 거니까 미리 사용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지는 우리는 처분할 수 없고 사용식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비교해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갖는 이 채비제는 예정지를 지정하면 뭐해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뭐 또 할 수 있어요? 처분도 가능하더라. 처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한 이유는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채비지 처분하려고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식 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예정지는 예정지를 사용식 하라고 지정해 준 거잖아요. 사용수익권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고 예정지는 사용수익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잘 보시고. 그러면 3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어요.
그럴 때는 사업 소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시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이 맞는 문장이지만 채비제는 이 말이 틀린 문장이죠. 채비제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고요?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4번은 이 예정지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행자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정지를 지정하면 용의권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아울러 지정해야 되나요? 용의권 옮겨준 곳이니까 종전 토지에 용의권자가 있었으면 예정지도 용의권자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사용식을 옮겨준 것이니까.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죠. 예정 지정할 때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시행자는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아울러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맞고. 그다음에 5번은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사용시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이를 관련. 자, 아까 우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렇게 옮겨졌죠. 그러면 종전 토지는 사용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시할 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누가 관리를 해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관리합니다. 사용시 옮겨지면 사용시할 수 없게 된 땅은 그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시행자가 예정 지정하면. 그래서 여기는 종전 토지자가 관리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맞는 문장은 4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이죠. 정비법의 용어를 설명한 것이다. 정비법은 어렵지만 용어 나오면 용어 정도는 맞춰주세요. 정비법을 통째로 포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용어라든지 시행 방식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관리청 몇 개만 딱딱 정리해서 6개 중에 한 3개만 맞겠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정비법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용어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 이거 제가 조심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단독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한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용어가 2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 하나의 용어고, 또 두 번째 용어가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 보존 개량한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딱 보기에는 재개발 같이 느끼지만 원래 재개발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공주도로 전환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재개발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재개발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 도심 재개발, 그리고 공장 재개발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이고, 또 상업적, 공업적의 도시 등 회복, 상권 활성화, 그건 이제 재개발의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상업적, 공업적 나오고 쭈쭈쭈 나오면 그러면 재개발의 설명이고,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정비 사업의 종류 3가지를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답은 1번이고요. 자, 하천, 광장, 공원, 주차장, 난방시설은 정비기반시설이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냐, 양호하냐 할 때 정비기반시설. 되게 조심할 것, 공원, 광장 이거 다 주의하라고 1번 낸 거예요. 주차장, 또 난방시설 이것들 다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은 제가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머지 노후 불량은 정의는 복잡하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 노후 불량이다. 그래서 붕괴 등 이거 자체로 노후 불량이에요.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이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토지 소유자는 2가지로 구분하라고 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에 있어서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 재건축은 이미지가 아파트 단지 101동 아파트 이미지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고, 거긴 또는이 아니고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건축물 및 부속. 그리고 주거환 개선 사업과 재개발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맞죠?
자, 그 다음에 주택단지 나올 때는 제가 뭐 이미지 그리라고 했어요. 재건축 계획하라고 그랬죠. 재건축은 주택단지에서 하는데 꼭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이 됩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 연립 다세대 주택이 들어선 지역도 아파트나 연립주택 여기 다세대 주택 들어가면 안 돼요.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선 지역도 재건축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택단지라는 이야기예요. 건축 허가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다. 이 말은 여기도 재건축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만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건축 허가 받은 이 단지도 재건축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입니다. 여기는 다세대 나오면 안 되네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니까 지문들 확인 잘 하시면 됩니다. 주간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0번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여기 정비 해제. 자, 여기서 정비구역 해제도 수업 시간에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 정비구역 해제는 의무적 해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 신청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고 또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는 재량적 해제 사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의무적 해제를 잘 기억하셔야죠. 자,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이 해제. 구역이 지정되고 이 정비구역 해제는 자, 무슨 사업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정비구역 해제 나오지 주관경 개선 사업은 공공주도 사업이니까 정비구역 해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역이 지정돼서 첫 번째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하잖아요. 설립할 때 원칙은 어떻게 됐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면 사관 나와야죠. 사업 시행계획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 사업하잖아요. 그죠?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돼요? 2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조합 설립 몇 년? 2년이에요. 조합이 설립됐으면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은 3년. 자, 3년. 그렇지 않으면 해제 사유가 됩니다. 해제 사유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원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하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겠죠.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공공지원이 시장구수에 지원이 있으면 이 단계 생략하고 통수자들이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때는 몇 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죠.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을 때는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됐으면 2년 이내 이 두 가지 구분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도 똑같이 설립이 되면 똑같이 3년 이게 똑같이 가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고 또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나요? 자, 무슨 사업?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니까 안 되고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할 때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년 이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5년. 자, 이게 이제 의무적 사유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이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나는데 1번은 조합 후 재건축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부터 지정고시 된 날부터 1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시작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 나온 몇 년이라고요? 2년. 자, 2년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조합 후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데 뒤에 보니까 단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3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조합 후 재건축 사업 경우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네요. 추진위원회 구성됐으면 몇 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라고요? 2년.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2년.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않으면 3년.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5번, 4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재개발이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하네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5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제 사유 맞습니까? 여기는 5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그럴 때는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사유 맞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요 규정이 의무적 해제 사유예요. 그런데 자, 여기는 이제 재량적 해제, 해제할 수 있는 사유예요. 지정권자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든지 또 돌아가는 꼴 보니까 목적 달성이 어렵다든지 또 이 안에 사람들이 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어요. 심의 거쳐서. 근데 요청할 때는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얼마 이상이 요청할까요? 예, 30%입니다.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이때는 해제할 수 있다. 여기는 하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는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다. 여기는 재량적 해제 사유. 해제할 수 있다. 의무적 해제가 있고 재량적 해제가 있거든요. 재량적 해제 사유. 해제 사유 30%입니다. 30% 이상이 요청할 때. 여기는 의무적 해제 사유. 그래서 해제는 의무적 해제와 재량적 해제가 있다.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해제 사유를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자, 다 여기는 20%, 30%.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자, 여기는 제가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는 무슨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사업을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무슨 사업과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자, 1번은 뭐냐면 임시 거주 시설 설치네요. 자, 무슨 사업은 시행자가 철거 전에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위해서 주택자금 융자알선이나 임시 거주 시설을 마련해 줘야 될까? 무슨 사업은 임시 거주 시설 설치 의무가 있을까?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입니다. 임시 거주 시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시행자가 거기에 대한 임시 거주 시설이라든지 주택자금 융자 알선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시 거주 시설 나오면 이 두 가지 사업이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틀렸네. 임시 거주 시설이니까. 자, 그다음 2번. 자, 여러분. 시정구수 등은 정비사업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나요?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우리 개발법에서 개발구역 분할 결합 가능한처럼 정비구역도 나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연접되어 있는 지역은 하나의 구역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통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연달아 접해 있는 지역은 통합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떨어진 지역은 하나의 구역으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을까? 결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떨어진 지역은 결합한다. 연접된 지역은 통합한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나눌 수도 있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분할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비구역의 분할, 결합,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결합과 통합의 차이는 뭐라고요? 연접된 지역은 통합. 그리고 떨어진 지역은 결합.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 자, 그다음에 자, 임시 상가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제가 무슨 사업과 연결시켜서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임시 상가 나오면 뭐예요? 재개발. 자, 상가는 재개발. 그죠? 재개발. 근데 상가 소유자를 위해서 아니면 세입자를 위해서 세입자, 상가 소유자는 가질 사람 많이 가진 거잖아요. 상가 세입자를 위해서 정비구역이나 인근에 임시 상가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상가 세입자, 임시 상가 설치할 수 있다. 세 개가 키워드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참 매도 청구가 나왔네. 매도 청구. 자, 매도 청구. 매도 청구 그러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자, 여러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보세요. 그 탄생을 볼까요? 여러분 재건축할 때 항상 머릿속에 이미지 101동, 102동, 103동 자 이렇게 있다. 여기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인데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얼만큼의 동의 얻어야 돼요? 이 주택단지 재건축할 건데 얼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때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필요 조건 어때요?
101동, 102동, 103동. 필요 조건은 뭐예요?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별 과반수. 그리고 전체로 얼마? 4분의 3. 동별 과반수. 이게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토지 면적이라는 게 의결권이랑 똑같으니까 전체 4분의 3이에요. 동별 과반수 전체 4343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 이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동별 과반수 전체 4343의 동의 얻었으면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누가 돼요? 조합원은 이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잖아요. 재개발은 조합이 431에 동의 얻으면 당연 조합원이 되는데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인데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과반수 전체 4.3의 동의도 조합이 설립돼서 재건축을 사업할 때 동의한 건물만 요것만 드러내고 여기 남겨두나요? 건물이 둥둥 지붕 위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부숴내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이 사람들 뭐 하라고요? 팔아라라고 매도 청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는 무슨 사업에서만 매도 청구가 나와요? 재건축에서만 나옵니다. 재개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동의하지 않은 사람,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팔아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매도 청구할 때 물어보고 매도 청구해라. 그래서 뭐 해답 촉구도 막 나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에 나오는 게 매도 청구하고 또 하나 체크하신다면 분할 청구. 분할 청구,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에서 나온다. 이렇게 딱 압축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재건축 사업에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 우리 목차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 그래서 세 가지 목차를 잡고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건축가 받거나 부동산 등기할 때 여러분이 아파트 하나 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채권 매입해요, 안 해요? 등기실 때 매입하잖아요. 근데 법무사한테 팔잖아요. 그게 국민주택 채권이에요.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건축가 받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그런데 어디에서는 채권 매입 안 해도 된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뭐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안 되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이런 주택기금법에 있는 국민주택 채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매입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이런 사업의 특징들 기억합니다.